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5세 이수정은 오늘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회사 문을 열었다. 신입사원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스타일. 그리고 항상 입가에 머물러 있는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수정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동료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정은 언제나 그렇듯 밝게 대답했다. 사실 수정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친척도 없어서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힘든 시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보육원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사랑 덕분에 수정은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특히 김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수정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란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온 수정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 수정 씨, 이 서류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배 직원이 부탁했다. 네, 물론이죠. 수정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드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정은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푸르렀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지만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의 자신이 있기까지 도와준 모든 분들께 고마웠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나선 수정은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은 모두 그늘을 찾아 서둘러 걸었다. 수정도 점심을 먹기 위해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때 길 건너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10여 명의 공사 인부들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과 등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젊은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왜인지 모르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던 그 따뜻한 등이 생각났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다면. 수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이 움직인 수정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여러 잔 샀다. 손에 들고 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공사장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수정은 용기를 내어 그 남성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거라도 드세요. 수정은 수줍게 아이스 커피를 건넸다. 그 남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고마움이 어려 있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는 거친 손으로 커피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분들 것도 있어요. 모두 함께 드세요. 수정은 나머지 커피들도 건네며 밝게 웃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더위에 이런 친절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수정은 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작은 친절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수정은 유난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회사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만 이수정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정은 고개를 들어 로비 쪽을 바라봤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깨달았다. 지난주에 아이스 커피를 드렸던 그 공사 인부였다. 수정은 놀라며 로비로 나갔다. 그 남성은 수정을 보자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커피 주신 분 맞죠?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수정은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당황했다. 아, 이 옷 때문에 놀라셨군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저는 대성건설 대표입니다. 그날은 현장 점검을 나갔던 거였어요. 수정의 눈이 커졌다. 대성건설이요. 그 유명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수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날 아가씨가 베풀어준 친절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를 만난 후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요? 수정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아가씨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수정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단순히 목마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건넨 것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사원이고 경험도 부족해요. 수정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아가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수정은 보육원에서 들었던 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던 그 말씀이.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철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가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건가? 며칠 동안 수정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철수 대표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지금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고민 끝에 수정은 보육원을 찾았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녀가 찾는 곳이었다. 김 선생님은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고 수정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수정이가 무슨 고민이 있나 보구나. 김 선생님은 따뜻한 차를 우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수정은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런 큰 기회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민까지도.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없고 아직 배울 게 많은데. 수정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수정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였어. 다른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곤 했지. 하지만 그건 그냥이 아니야. 김 선생님은 수정의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진정한 리더는 학벌이나 경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수정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정아, 김 선생님이 덧붙이셨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가 생긴 것 같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일지도 모르지. 보육원을 나오며 수정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두렵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박철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말요? 정말 기쁘네요. 철수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대성건설의 사회공헌팀 팀장이 된 수정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따뜻한 집 만들기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었다. 수정에게는 완벽한 프로젝트였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쉽지 않았다. 예산 관리, 인력 배치, 행정 처리 등 모든 것이 수정에게는 생소했다. 특히 첫 번째 지원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중년 여성이 쌀쌀하게 말했다. 남의 동정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정은 당황했다.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전했다. 동정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도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때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생 아닌가요? 수정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집수리는 성공적이었다. 오래된 벽지를 바꾸고 새는 지붕을 고치고 부엌을 새롭게 단장했다. 무엇보다 그 가족의 밝아진 표정이 수정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실수가 생겼다. 수정이 예산 계산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부족해진 것이다. 박철수 대표에게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철수는 오히려 위로했다. 처음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하지만 회사의 손해를. 손해라뇨. 한 가정이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손해인가요? 어차피 이 프로젝트로 돈을 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맡아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철수의 말에 수정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 후 수정은 더욱 꼼꼼하게 일했다. 실무진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점차 업무에 익숙해져 갔고 팀원들도 수정의 진심을 알아줬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완벽했다. 예산도 정확했고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도움을 받은 가족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수정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팀원들이 칭찬했다. 수정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배울 게 많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수정에게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한 독거 노인의 집 수리 요청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수정은 깜짝 놀랐다.
이수정 씨네요. 문을 연 노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정도 그 얼굴을 기억했다. 몇 달 전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였다. 그때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길래 도와드렸던 기억이 났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정은 기쁘게 인사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몰랐네요. 세상이 참 좁구먼.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셨다. 집안을 둘러보니 상당히 낡아 있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도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수정이 물었다.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행복하네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수정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수정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야. 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란다. 그 말씀을 들으며 수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집을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공사가 끝났을 때 할아버지의 집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할아버지의 표정이었다. 그 밝고 행복한 미소가 수정에게는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수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수정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수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다. 수정은 자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커졌다. 1년이 흘렀다.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금까지 100가정이 넘는 사람들이 수정과 팀의 도움을 받았다. 그 소문은 언론에까지 알려져서 수정은 올해의 사회공헌 인상을 받게 되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수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객석을 바라보니 박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 그리고 보육원의 김 선생님까지 와 계셨다. 안녕하세요. 수정은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정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린 시절 사랑으로 키워주신 보육원 선생님들, 기회를 주신 박철수 대표, 함께 땀 흘려준 팀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모든 사람들께. 제가 어렸을 때 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요. 수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객석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지난 여름 아이스 커피를 드렸던 그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와 있었다. 수정 씨, 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 동료들,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다.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김 선생님이 수정에게 다가오셨다. 수정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내 마음에서 나온 거란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이런 결실을 맺은 거야. 박철수 대표도 다가와서 말했다. 수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변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제가 드렸지만 그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건 수정 씨의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 수정은 보육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이었다. 수정은 자신이 어렸을 때 지냈던 방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선생님, 저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수정이 말했다. 어떤 프로젝트?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꿈 키우기 프로젝트요. 이 아이들도 저처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김 선생님은 수정의 손을 잡으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몇 달 후 수정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수정은 이제 단순히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보육원 아이가 수정에게 물었다. 언니는 왜 우리를 도와줘요? 수정은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언니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거든. 그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 이제 언니가 도움을 줄 차례인 것 같아. 언니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중요한 건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더운 여름날 목마른 공사 인부에게 아이스 커피. 한 잔을 건넸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친절들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수정의 사회공헌 활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수정은 이제 사회공헌 전문가로 인정받아 여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수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보육원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마다 수정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정은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 몇 년 전 도움을 받았던 한 가정의 딸이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수정은 가슴이 벅찼다. 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소식을 들으며 수정은 웃었다. 자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날 저녁 수정은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조용한 언덕 위의 묘지는 석양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는 왜 저를 두고 가셨나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저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수정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신 것 같았다. 저 계속 열심히 살게요.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은 문득 그 더운 여름날을 떠올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뀐 것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간다. 수정은 그것을 몸소 체험했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밝고 희망차 보였다. 수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정의 하루는 시작되었고, 그녀가 뿌리는 사랑의 씨앗들은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